제 18회 국기에 대한 경례. 이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아가페 이런 거 아가페요? 아가페. 오늘 저희가 리딩하고 감상을 나눌 저희가 누군가요? 한 명씩 그럼 소개. 네. 아 오늘 아가베가 아가페. 오늘 희곡소매역 아가베가 진행할 희곡 제목은 남편을 죽이는 30가지 방법이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원작은 소설이 원작인데 서미애 작가님이 쓰신 소설을 원작으로 김혁수 님이 각색을 하셨고 연출은 이석현 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등장인물이 저희 모임 인원보다 작아서 뭔가 쉬는 분들이 몇 명 있고 제비뽑기로 대신 인물들을 정해서 리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정미연, 그녀, 한인수 이렇게 3명이 나와서 제비뽑기를 진행한 결과 이제 각자 맡으신 파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친놈들. 그게 어떻게 무죄야? 세상 남자들 겁나서 자기 마누라 옆에서 자기나 하겠어? 진짜 멋진 뉴스야. 안 그래? 그녀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그 여자를 만나? 그래. 만나면 다른 말은 필요 없어. 이 한마디면 충분해. 브라보. 망할 자식. 좀 줄일 순 없는 거야? 당신 생각은 어때? 여보, 그 여자 말이야. 가위로 잘랐을까? 면도칼로 잘랐을까? 면도칼. 생각만 해도 짜릿하지 않아? 자다가 일어나서 없어진 자기 물건을 찾아서 허둥지둥 헤매낼 꼴을 상상해봐. 그걸 들고 바지춤을 쥐고서는 열심히 병원으로 달렸겠지? 살려주시오 의사 양반.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은 그날로 끝이오. 여보! 네? 뭘 그렇게 열심히 적는 거야? 가계부요. 요즘에 하루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쓰는군. 당신이 선물한 거잖아요. 그래, 난 당신이 내가 선물한 가계부를 하나도 쓰지 않은 채 버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선물하지 않으려고 했지. 텔레비전 안 보세요? 한심한 뉴스들 뿐이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지만 오늘은 더하구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뭘요? 세상이요? 방금 텔레비전에서 나온 뉴스. 아, 그 뉴스요. 한심한 놈이지. 자기 마누라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으니 말이야.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일걸? 세상의 모든 남편들이 그렇지. 살을 맞대고 산다고 해서 그 살갑 속의 생각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 나라면 그렇게 미련스럽게 아내를 믿지 않겠어. 물론 당신을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아니야. 당신은 오로지 나와 가정밖에 모르는 착한 아내니까. 그동안 들어본 얘기 중에 제일 웃기는 얘기군. 안 그래? 아니, 어쩌면 당신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군. 어떤 생각이요? 날 죽이고 싶다거나 하는 생각 말이야.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가끔 당신 눈이 먼 곳을 보고 있는 걸 느끼거든. 마치 나와 함께 있어도 당신 혼자 먼 세계에 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당신이 예민해서 그렇겠죠? 아니야, 난 느낄 수 있어. 뭔지 모르지만 당신이 이제 내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일은요, 당신 말대로 난 당신과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 난 당신과 가정밖에 모르지. 매일매일 한순간도 당신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어. 당신의 표정, 말투, 몸짓 그 모두를 말이야.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당신. 아직 일이 남았어요. 난 바로 지금 당신이 필요해. 너도 그 남편과 다를 게 없어.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건 아예 관심도 없지. 그저 너에게 필요한 건 언제든 손가락만 까딱이면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뿐. 숨이 막혀. 당신 긴장하고 있군. 좀 피곤해요. 당신은 늘 날 피곤하게 해.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설탕과 프림을 정확하게 타야 하지. 설탕 한 스푼에 프림 3분의 2스푼. 그렇게 커피를 타고 있으면 꼭 약을 제조하고 있는 기분이야. 비소 0.2g, 청산가리 0.5g. 날 기다리게 하진 않겠지. 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저거 붉은 볼펜으로 마지막 남은 한 칸에 써 넣으라고. 잔디용 비료. 잔디용 비료? 거기엔 비소가 함유되어 있거든. 어허, 그래. 그거면 더 이상 남편의 커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군. 마지막 커피라. 이번엔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아주 달콤하게.
하지만 뒷맛은 아주 쓰게 느껴질걸? 면도칼, 이 붉은 글씨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군. 그렇지? 남편의 턱 밑에 가늘게 그어질 한 줄기 칼자국을 생각하면 온몸이 짜릿해. 그 선을 따라 흐르는 붉은 핏방울. 욕실용 슬리퍼.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지. 미끄러운 욕실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일으키고 사망한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욕실에서 넘어진 남편이 뇌진탕으로 사망할 확률은?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물론이지. 테이프, 코와 입을 한꺼번에 막을 수 있는 폭 넓은 게 좋겠지. 이젠 그 지겨운 코 고는 소리를 안 듣게 되는 거야. 사실 이것도 그 소리를 들으면 이를 갈다가 생각했지.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남편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아주 조금 힘을 주고 있으니까 숨이 막히는지 고개를 흔들지 뭐야. 그래, 바로 이거야. 난 이 방법이 더 좋아. 정육점용 칼. 저 남자의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칼자루의 느낌이 아주 생생할 거야. 결국 비계덩어리밖에 안 되는 몸뚱아리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난 바로 지금 당신이 필요해. 당신의 생각, 감정 따윈 필요 없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오로지 당신의 이 부드러운 몸뿐. 왜? 나를 거부하고 싶나? 피곤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당신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몸을 열어야 한다고. 왜냐면 당신은 내 아내니까. 아내에게도 거부할 권리가 있어. 나도 생각하고 느끼고 소리칠 줄 아는 인간이야.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데도 저 인간은 그걸 몰라. 하지만 다른 여자들도 나처럼 이런 생각을 할까?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야, 그렇지 않을지도 몰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부부잖아? 가장 먼 사이일 수도 있지. 이렇게 지독하게 죽이고 싶을 만큼? 그래. 그리고 그게 바로 네가 원하는 거잖아.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어서 들어와. 가스밸브하고 창문 확인하는 거 잊지 말고. 네, 알았어요. 그래, 바로 그거야. 가스. 이 집안 곳곳에 살인 흉기가 숨어있는 걸 저 사람은 알까? 그저 안락한 휴식처라고만 생각하겠지. 살인은 아주 쉬운 일이야. 마음만 먹는다면. 그는 아직 살아있어. 그래, 아직은. 당신 어제 외출했었나? 네? 그걸 어떻게 알지? 혹시 언젠가처럼 출근도 안 하고 지키고 서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유도 신문 일들 몰라. 넘어가지 마. 궁금해요? 당연히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소리야. 집 밖에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당신. 그건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겠지. 시장에 갔었어요. 그랬군. 난 함께 밖에서 저녁이라도 할까 했는데. 당신이 외식을? 웃기는군. 그동안 전화를 받았던 그 많은 날들은 외식을 할 마음이 없었나? 당신은 내가 전화를 받으면 늘 몇 시에 돌아오겠다는 말밖에 없었어. 다음에 기회가 있겠죠. 물 좀 마실까? 그럴 줄 알았어. 왜? 큰 소리라도 쳐보시지 그래? 넌 시장에 간 게 아니야. 냉장고 속에 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야채가 그걸 말해주고 있어.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어딜 다녀온 거지? 뭘 감추고 있는 건지 말해. 이렇게 추궁하는 말이야. 오늘은 뭐 할 거지? 글쎄요. 오늘 뭘 할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침부터 날카롭군. 왜? 놀랬어? 언제까지나 당신 발등에 몸을 비벼대며 얌전히 있던 고양이가 발톱이라도 센 것 같은 기분인 모양이지? 그 소린 꼭 내가 당신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아니에요. 단지 좀 피곤해서. 피곤하다고? 당신은 늘 그 소리만 하는군. 내가 숨기는 게 있지? 말해봐. 뭐든 들어주겠어. 숨기는 거 없어요. 말해 뭐든. 사람 신경 건드리지 말고. 당신이 그러고 있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차가운 얼음덩어리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이 있으면 얘기를 해. 불만? 당신은 자신이 완벽한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불만을 얘기하면 아마 잿더리라도 집어던지면서 흥분할걸?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지? 당신과 나. 제대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지? 당신은 대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내게 하는 말을 생각해봐. 나 왔다,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밖에 더 있어? 여보, 우리 가까운 곳에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는 게, 어? 당신이 좋으시다면요. 목을 졸라. 있는 힘껏. 벌건 혀를 내밀어 죽어가는 꼴을 볼 수 있게 목을 조르라고.
당신 머리를 안 빗었군. 네? 내가 얘기했지. 난 남편의 식탁을 준비하면서 머리도 빗지 않는 아내는 경멸한다고. 미안해요. 지금 뵙겠어요. 3일 전 아침에도 당신은 머리를 빗지 않았지?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나? 이웃에 사는 사람들 모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주는 당신을 보고 부러워하는데 그렇게 모습을 보이면 되나? 주의할게요. 하지만 화장은 너무 진하게 하지 말라고. 난 아침부터 요란하게 화장하는 여자 싫으니까. 네. 목을 졸라. 어서 바로 지금이야. 목을 조르라고. 당신은 화장 같은 거 안 해도 아름다운 여자야, 여보. 자, 여기까지. 앉아. 앉아. 뭐예요? 이거 쓰레기네. 얘기만 해도 잘하시는데요? 적성이 그냥 맞네요. 진짜. 적성에 맞으시는 것 적성이 같아요. 맞는데요? 맙소사. 그러면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또 끊어서 아닌가 더 할까? 그녀가 정말 말이 많아요. 명준도 나오네요. 명준이 의사. 의사인가요? 의사? 네네. 형사도 나오네요. 아, 그럼 7장이구나. 6장까지? 6장까지 할까요? 네, 6장까지. 미연, 할게요. 명준, 그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3명 또 제비뽑기로. 한인수가 나오네. 한마디. 한마디. 늦었군. 도대체 어디 갔다 아, 왔나? 한마디는 그때 딱히 정해놓지 말고 한 명이 그냥 친구지 게임으로. 같이 게임으로 하는 걸로. 찌빠. 그러면 3장부터 6장까지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 꺼도 되나요? 추우신가요? 아니요, 잠깐 끌까요? 이거 네. 이렇게 연말에 모이는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구나. 내 말이 그 말이야. 누가 보면 데이를 도모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데이도.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써놨어요. 아, 아, 그러면 오케이. 뭔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재밌게 하자. 그런 거. 심지어 이렇게 3명 또 뽑혔어요. 와. 이거 그러면 저기네. 지영이가 프로그래밍 해오자. 살짝 조작해봐. 네, 살짝. 당황스럽네요. 아니 일단 그러면은 이 두 명 그렇지. 그냥 그녀랑 포함해서 미연 이렇게 하고 한 이 명은 중에 고르면 명준을 되잖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좋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렇게 좋은 된 거 거 치고는 못해요. 뭐 하고 싶으세요? 눈이 잘 안 보이지. 뭐 하고 싶으세요? 와, 그녀 말 맞네? 근데 저 그녀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녀랑 김미연 듣고 명준만 하면 되네. 나는 아주 잘 어울리시는군요. 네. 그러면 패스야, 합시다. 그러면? 네네네. 우리 둘은 패스. 그녀, 정미야, 한명 명준. 한인수가 나오겠죠. 제 것도. 할게요. 네. 위선자. 출근길에 아내가 현관이 아닌 엘리베이터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 남들에게 완벽한 부부로 비치고 싶어서 아내를 아주 가정적으로 꾸며서 손을 흔들게 하지. 어디 그뿐이야? 베란다에서 다시 한번 그는 내 모습이 보이길 기다리며 고개를 쳐들고 있어. 무슨 일이야? 남편이 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기 전에 줄이 끊어지길 바란 아내를 보면서 다른 남편들은 부러운 눈길을 보내니 말이야. 그만 흔들어. 지겹지도 않아? 언제까지 생각만 할 거야? 생각만으로는 그를 죽이지 못해. 면도칼? 그저 턱 밑에 흉터만 남기고 끝낼 수 있어. 욕실용 슬리퍼. 이건 아주 작은 확률의 기대를 거는 정도고. 완전 범죄여만 해. 그를 죽이고 나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 물론이지. 그를 죽이는 건 우리가 자유롭기 위한 거니까. 하지만 자유롭기 위해서 그를 빨리 없애야 해. 알아, 안다고. 테이프도 약해. 만약 테이프를 붙이는 순간 그가 발악이라도 한다면? 아니, 그가 눈을 부릅뜨기만 해도
넌 그대로 얼어붙어 버릴걸? 칼이라면? 정육점 칼 말이야. 그 칼이라면 토막이라 낼 수 있겠지. 토막살인. 자신 있어? 자유야? 아니면 평온을 가장한 이 지긋지긋한 감옥이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내가 먼저 미쳐버릴 거야. 그래, 미칠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끝을 내라고. 여보세요? 안 들어도 뻔하잖아. 나야, 집에 있었고.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아, 그렇다고 너무 늦진 않아. 일이 빨리 끝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야. 별일 없지? 네,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 걱정 그럼. 마세요. 그래. 그럼 저녁에 보자고. 사랑해, 여보. 저도요. 그럼 끊어요. 뭐래? 오늘은 11시면 돼야 일이 끝난다는 통보. 누가 기다리기나 하는 것처럼 먼저 저녁을 먹으라는데? 자상도 하셔라. 그래. 뭐? 그래, 바로 그거야. 11시에 일이 끝난다? 그 시간이면 회사 앞은 한적하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오늘은 달도 없는 밤이지. 비라도 내리면 무대는 완벽할 텐데. 그래. 그래. 명주는 효준 씨가 하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저는. 네. 명준 역할 해주시면 돼요. 의사예요. 더 이상 가겠습니다. 지금 하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실행에 옮겼나요? 수십 번도 더 실행에 옮겼죠. 등을 돌리고선 그의 머리에 벽돌을 던지기도 하고 잠이 든 것 같으면 그 벌린 입속으로 지기탈리스를 먹이기도 했죠. 지기탈리스라면 아시잖아요. 심장약으로 쓰이는 약초. 야, 조금만 많이 먹으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바로 그건 상상일 뿐이었어. 그는 아직 살아있다고. 이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을 이 두 손으로 죽이는 생각만으로 하루를 보내요. 내 머릿속에서 난 자꾸 나와 얘기를 하죠. 그 목소리에 넣어서 그를 죽이라고 말해요.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말이에요. 목소리라. 그건 당신의 내면에서 외치는 바로 당신의 목소리입니다. 그게 누구의 목소리든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언젠가는 그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모든 건 생각뿐이라는 얘기군요.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봐요. 정말 남편에 대한 적대감이 그렇게 큰 것인지 아니면 생각만이라는 안전한 곳에서 즐기는 게임인지. 게임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게임. 현실에서는 도저히 남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당신이 만들어낸 상상의 상황들. 거기서 당신은 남편을 이겨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게임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럼 내가 진짜로는 남편이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정말 절실히 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아직 한 번도 남편에게 직접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았어요. 난 완전 범죄를 원한다고요. 그런 인간 때문에 내가 다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살인을 현실로 옮기지 않는 자신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죠.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점점 더 분명해져요. 머릿속에 나를 가로막고 있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에요. 안개가 걷히면 미소를 짓고 있는 내가 보여요. 이미 죽어서 뻣뻣하게 굳어진 남편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는 내 모습이 말이에요. 선생님은 내게 용기를 줘요. 내 머릿속에 가득한 죄의식을 사라지게 해주죠. 선생님은 내가 남편을 죽이길 바라시죠? 아니요. 난 당신이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나를 찾아 정신과를 오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닌가요? 선생님, 제가 미친 걸까요? 아니, 만약 우리 인간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면 인간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동물인지 알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당신에게 말하면 아마 당신은 날 경멸할걸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한 건지. 그렇다면 선생님은 여기서 뭘 하시는 건가요? 더 많은 정신병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사는 세상이라면 선생님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뛰쳐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정신병자들 상대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너무나 오만해서 자신이 정상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만 난 당신 같은 사람들을 만날 뿐이죠. 당신은 섬세하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다치기 쉬운 마음이죠. 당신의 마음에 생긴 상처를 어루만지고 함께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게 바로 내가 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남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아주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요. 그이는 말 한마디로 내게 칼자국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만난 걸 후회하나요? 후회요?
아니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틈도 없어요. 되돌릴 수 없는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이 미래에까지 연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더 급하니까요. 이혼이라는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을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이혼이요? 선생님은 내가 한 얘기를 다 흘려버리셨군요. 남편이 이 세상에 이혼이란 단어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을 한 이상 함께 불 속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부부라는 사슬은 풀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왜 남편을 죽이는 생각으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이해합니다. 그럼 내 얘기를 듣지만 말고 방법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 인간에 대한 생각을 더 이상 안 할 수 있죠? 그 해답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요?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다고요? 물론이죠. 문제는 시작한 사람이 풀기 마련이니까요. 전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요. 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아주 확실한 방법이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어. 아니야, 모르겠어. 내가 정말 저희를 죽일 생각이 있는 건지. 돌아가자, 돌아가. 기회는 지금이야. 넌 자유를 원하잖아. 자유? 그래. 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왜요? 이렇게 간단하다니. 불쌍한 사람. 겨우 뺑소니 차에 치여서 죽다니. 이제 다 끝났어. 이제 그 얼굴 다시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군. 떨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의 눈을 봤어.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짝여서 번뜩이는 눈으로 날 쳐다봤어. 아니야, 그건 단지 환상일 뿐이야. 우리 눈을 감은 채 엑셀레이터를 밟았잖아? 그 사람 몸뚱이에서 피가 흐르고 있을까? 혹시 그 피가 강물처럼 우리의 뒤를 따라 흐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인간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흐르는 피가 있다고 생각해? 잊어버려. 이제 다 끝났어. 우린 자유야. 자유! 그래, 자유. 자, 축배를 들어야지. 우리가 고대하던 일을 무사히 마친 기념으로. 축배를? 조금 전 일은 잊어버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야. 우린 이제 미망인이란 근사한 이름을 단 자유로운 새라고. 그래, 정말 건배를 해야 할 일이지. 남편을 없애준 고마운 자동차를 위해. 그리고 내 미래를 위해. 내 덕분 도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당신은 죽었어. 누가 하는 줄 눈치게. 이제 근데 뒤에 부분 보니까 네. nemnem. 십장이 어디로 갔는지 날아갔어요? 십장이 진짜? 아, 그래요? 저만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9장 다음에 바로 11장이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나눠야 될지 애매하네. 잠시만요. 그래서 그냥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끝까지 쭉 할까요? 아니면은 10장 없는 것 같은데. 그쵸? 그냥 그러면 11장 전까지 하는 건 어때요? 11장 전까지요? 너무 긴 너무 그러면 길어. 너무 길어서 9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거예요? 9장 반 정도를 할까요? 그러면? 그냥 부담까지 하지. 그냥 컷합시다. 9장까지? 네. 9장까지 하면 11장만 남는데? 11장인데 엄청 길잖아요. 아니 안 길어. 아니요. 11장 안 길어. 9장이 제일 길어. 아니, 그러니까 8장까지. 8장까지. 네. 9장 전까지. 네.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끝까지 합시다. 네. 네. 재미복게 해주세요. 제비. 이번에 김영사랑 정미연, 근영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준이 거의 보신데? 제비국 뽑기. 이런 거 너가 잘하니까.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서 안 들어가져요. 사다리 게임. 사다리. 안 들어가져요. 언니 폰. 아, 됐어요. 어? 밀당하네 나랑. 죄송합니다. 좀 많이
하네. 날 가지고 노네. 다시 얘기해주세요. 일단 김영사랑 김영사, 정미연. 정미연, 안 보여. 어디야? 그다음에 이렇게 셋이에요. 아니. 나머지는 다 관장. 군영, 김영사, 정미연. 응. 전 나다. 통과해요? 네. 오, 그럼 내가 하나. 김영사네. 그녀구나. 나 그녀. 오, 뭐, 또 김영사예요? 스타트. 예. 또 그녀. 스타트. 김영사 좀 사투리 쓸 것 같지 않아요? 형사라면은 너 왜 그런 말에서 부담 줘? 아, 부담 줘. 사투리 못하는데. 한 캐릭터 분석을 그냥 얘기해본 건데. 아, 나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아, 시작합시다. 너무 어려워요, 사투리. 그냥 하세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군. 당신이 지금 자신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 이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한마디도 더 보태지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요. 이름은? 정미연. 죽은 사람 알아요? 네. 정말 그를 알았을까? 그가 나를 모르듯 나도 그를 모른 건 아닐까? 도대체 안다는 게 뭐지? 그의 이름은? 한인수. 한인수와는 어떤 관계였지? 남편입니다. 남편이라 한때는 그런 관계였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였어요. 확실한가요? 네. 어떻게 죽였죠? 당신이 알고 싶은 건 어떻게 죽였느냐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무엇 때문에 남편이란 사람을 죽였는가 하는 거 아닐까? 그건 말하세요! 당신은 분명 자신이 남편이 한인수를 죽였다고 자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어떻게 죽였죠? 어떻게? 그를 죽인 방법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지? 독약을 먹였지. 아니. 면도칼이었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주사기로 목을 찔렀던가? 당신 진짜 병인 맞습니까? 남편은 내가 죽였어요. 그건 내가 확신해요. 그런 방법을 얘기해봐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죽였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말했어요. 이봐요, 정면 씨. 당신이 말한 대로 매번 남편을 죽였다면 당신 남편 불사조예요. 아니, 당신 남편이 목숨이 9개에 있는 고양이쯤이라 된다는 겁니까? 하지만 난 내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한마디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군. 우리 피곤하게 이러지 맙시다. 아니,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를 해요. 말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고. 당신 남편은 그렇게 죽겠지 않았어. 욕실에 미끄러져 죽지도 않았고 면도칼에 찔리지도 않았고 독약을 먹은 것도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죽었잖아요. 죽은 건 확실하죠? 남편이 죽지 않았다면 우린 당신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걸로 이 일을 마무리 지었을 겁니다. 정신병원? 날 미쳤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죽이지 않는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좋습니다. 계속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이거 보세요.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미안하지만 코트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거 무슨 약이죠? 가끔 두통이 있어요. 두통도 전염병인가 보군요. 지금도 내 머리가 빠개질 것 같습니다. 약 드릴까요? 당신이 사실대로만 얘기한다면 이 두통은 금방 풀리죠. 커피를 아주 잘 끓이시는군요. 혼자 지내다 보면 느는 건 이런 것뿐이죠. 빨랫감 안 만들고 버티는 법, 간단하게 한 끼를 때우는 법. 결혼 안 하셨나요? 나를 취조하고 싶습니까? 안 하셨다면 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잔인한 구속이에요. 그러면 당신도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했었죠. 그래서 이런 충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유황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유황불에 온몸을 태우고 나서야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실감을 하죠. 그래요.
난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사건이 터졌다 하면 그날부터 당신은 사라져버리죠. 난 이따금 당신의 내복이나 챙겨들고 찾아가서야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부인가요? 이런 것도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런 걸 알고 시작했잖아. 하지만 이렇게 나를 내팽개쳐 줄 줄은 몰랐어요. 나 한 번도 당신을 팽개쳐 두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았어. 그렇겠죠. 하지만 난 붙박이 가구처럼 당신의 속옷만 챙겨주는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 결혼이란 걸 했을 때 난 행복했어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생긴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이 내 눈을 멀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잠깐이었어요. 곧 난 내 눈에 씌워져 있던 베일을 벗고 결혼이 어떤 현실인지를 바라보았죠. 그건 당신이 너무 결혼에 대해 큰 환상을 품고 있었던 것 때문인가요? 큰 기대라고요? 여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뭘 기대하는데요? 그걸 아세요? 난 당신이 해줄 수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복 근무 때문에 며칠씩 자리를 비운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난 당신이 정말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대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가 등을 돌리고 자는 당신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함께 산다는 건 그 시간만큼 서로에게 무관심해져 간다는 거예요. 늘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는 권태. 그러다 보면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이 어느 낯선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지죠. 정말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지 스스로 의심을 품게 될 만큼요. 지금은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왜 갑자기 아내 생각이 나는 거지? 저 여자와 아내는 전혀 닮지도 않았는데. 모르겠군. 아내라는 입장에선 여자들은 모두 한 핏줄을 가진 형제 같은 건가? 저도 한 대 주시겠어요? 그래서 남편을 죽였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난 아직도 당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결혼 생활의 초라한 일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유독 남편에게 사례를 품고 사느냐, 이건가요? 당신이 여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죠? 웃으면서 남편의 식탁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 일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정말 남편을 죽였습니까? 남편을 어떻게 죽였죠? 몰라요. 지금껏 남편을 죽였다고 해놓고 방법은 모른다니. 다 말했잖아요. 다시 시작합니다. 이젠 어떤 얘기도 그냥 흘려듣지 않겠소. 자다가 깨어나니까 남편이 없었어요. 난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단 한 번도 자다가 없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거실로 나갔죠. 남편은 등을 보인 채 베란다에 서 있더군요. 남편은 내가 다가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무엇을 보려는지 베란다 난간에 몸을 기댄 채 아파트 주차장에 시선을 주고 있더군요. 그때서야 알았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난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남편의 등을 힘껏 밀었어요. 남편의 몸이 이미 밖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를 미는 게 힘들지는 않았죠. 남편은 비로소 난간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나를 돌아보더군요. 내가 자기를 밀어 떨어뜨리려는 걸 한다는 걸 알고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빛에 비치던 그의 얼굴이 어둠 속으로 떨어지고 나서도 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나를 쳐다보던 그 눈동자가 나를 그 자리에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겨우 용기를 내서 베란다 아래를 쳐다봤어요. 7층이라서 그의 얼굴이 보일 리 없는데 난 그의 표정까지도 읽을 수가 있었어요. 난 기겁을 하고 베란다에서 물러섰어요. 그리고 바로 당신이 올 때까지 벽 한쪽에서 웅크리고 서 있었어요. 이번엔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내가 찾아갔을 때까지도 남편이 없어진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다가 나온 듯 헝클어진 머리로 늦은 시간에 찾아온 나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당신은 내가 말을 꺼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자 당신은 허둥거리기 시작했죠. 온 집안을 찾아 헤매다가 당신은 주저앉으면서 말했어요.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말입니다. 내가 죽였어요. 남편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닙니다. 확실해요. 내가 등을 밀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남편을 죽인 건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당신 말 믿지 않아. 왜 화를 내는 거지? 그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군. 이런 말도 안 되는 놀이가 이제 실증이 나셨다는 표시지. 더 이상의 싸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커피가 식었네요. 욕실용 슬리퍼, 면도칼, 테이프, 가스. 도대체 이 붉은 글씨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건 정미연, 남편을 죽이는 아내. 아내? 아내. 나의 아내. 당신이군. 나야.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난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은? 아직도 내게 화가 나 있나? 안전. 안전. 대사. 너무 많다. 뒤에가 길었어. 뒤에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끝까지 네. 하는데 모든 인물이 다 그 한인수 빼고 다 나오니까 해주세요. 뽑기, 뽑기. 누구 입력하면 돼요? 정미연, 그녀, 다 있을걸요? 정명준, 김영사. 남편 아, 남편 빼고. 죽어서 못 나와. 죽어서. 죽어서 못 나와. 여섯 명이죠? 응. 대미를 장식하네요. 왜요? 그녀 나왔어요. X. X. 나 김영. 명준 하실래요? 이렇게 거래 선수 정미연 하시네요. 아 명준 아까 하셨잖아. 아, 야, 그렇구나. 명주 아까 했어요. 제가 명준 할 테니까 정면 해보시죠. 네, 그럼 정리. 제가 명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 통도 없이 또 나를 혼자 내버려 둔다.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신은 아직 안 자고 있었군. 쓰그. 화가 났어? 화가 나요. 내가 왜? 당신도 알잖아. 관내에 큰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알아요. 나도 신문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당신과 나, 우리 사이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걸 왜 모르지? 가계부 적고 있어? 뭐 별로 적을 것도 없죠. 당신이 가져다주는 그 알량한 월급으로는? 맨 아래에 남아있는 빈칸. 그 빈칸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적어 넣으라고 조르고 있는 것 같았다. 난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다. 면도칼. 면도칼이라고? 그래요. 당신의 턱 밑에 붉은 칼자국을 남길 칼이죠. 이런 상상이라도 하지 않으면 난 미쳐버릴걸요? 난 매일 이 가계부에 당신을 죽일 방법 한 가지씩을 적고 있어요. 여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보여드려요? 당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골라봐요. 당신은 내 기분 같은 거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난 당신의 의견을 존중해요. 원하는 방법으로 죽여줄 아량 정도는 있어요. 가스 사고는 어때요? 당신의 그 잘생긴 얼굴과 몸뚱아리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죠. 아니면 청산가리는? 죽는 게 좀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당신의 몸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지. 정육점용 칼도 있어. 애인의 몸을 토막내서 냉장고에 넣고 매일 그 고기를 먹었다는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그만! 세상의 모든 아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야. 정미연이나 내 아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무서운 음모를 꾸미는 걸까? 정말 세상의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게 단지 내 상상에 불과한 일일까?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아까 전화 드렸죠? 잠시만 기다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점심시간이라도 잠깐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앉아만 있어야 해서요. 괜찮습니다. 기다리죠.
죄송합니다.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이 약봉지 여기 거죠? 그런데요? 정미연 씨가 이 약봉지를 가지고 있더군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명준이라 쓰인 이 약봉지를 말입니다. 전 이제야 해답을 찾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미연 씨가 여길 왜 왔습니까? 환자와의 면담은 밝힐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환자의 권리이자 의사의 의무이기도 하죠. 그러시겠죠. 하지만 지금 정미연 씨가 살인 혐의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난 남편을 죽였어요. 내가 범인이에요. 너무 간단한 일이었지. 살인 혐의라고요?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늘 말했었죠. 남편을 죽여야겠다고. 이제 난 자유예요. 아니야. 이건 정미연 씨가 여길 왜 왔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남편이 죽은 게 확실합니까? 시체를 확인하신 거냐고요? 정말 그가 죽었을까? 당연하지. 경찰은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어젯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 시체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아직도 그가 죽었다는 걸 믿을 수 없어. 그는 죽었어. 이거 완벽한 계획이었어. 우리가 꿈꾸던. 정미연은 자신 남편을 죽였노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진술과 살인 현장의 상황이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자기 지인이 죽였다면 그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을 얘기했어. 하지만 그가 죽은 건 딱 한 가지 방법에 의한 거야. 김영사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거지. 도대체 그는 어떻게 죽은 거지? 정미연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어떤 얘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녀가 한 말을 하나도 남김없이 말해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이제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없다는 거 바로 그거라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죽였어요. 확실한가요? 네, 어떻게 죽였죠? 그건 말하세요. 당신은 분명 자신이 남편인 한인수를 죽였다고 자수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묻죠. 어떻게 죽였죠? 어떻게? 그를 죽인 방법 말입니다. 독약을 먹였죠. 아니 멘토칼이었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주사기를 목을 찔렀던가? 당신! 진짜 범인인가? 남편은 내가 죽였어요. 그건 확실해요. 그럼 방법을 얘기해봐요.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머리가 어지러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이 죽였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니.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말했어요. 봐요, 정미연 씨! 당신이 말한 대로 매번 남편을 죽였다면 당신 남편은 불사조예요. 당신 남편이 목숨이 9개 있는 고양이쯤이라도 된다는 겁니까? 하지만 난 내가 알고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이상하게 이러지 맙시다. 당신이 남편을 죽였다고 자수를 했으니까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말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녀의 진찰 기록표입니다. 그녀는 정신장애가 있었죠. 선생님, 내가 미친 건가요? 아니,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누구나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탈출하고 싶어질 거야.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남편이 진짜로 죽었다. 그런 상황이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지도 모르는데. 정말 남편을 죽인 게 자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는 이미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녀는 남편을 죽이지 않았어요. 너무나 생생해요. 남편의 목을 조르고 그가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모습 말이에요. 손꼽치로 그의 몸속에 흐르는 피의 속도를 느꼈어요. 난 손에 더 힘을 주었죠. 내가 움켜쥔 그의 목줄기 속을 흐르던 피가 천천히 멈추는 걸 느꼈어요. 피가 돌지 않는 그의 몸은 고기 덩어리로 바로 그거였어요.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고요? 물론 그녀가 남편을 죽였다고 한 말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방금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그녀의 말은 다 옳죠. 현실에선 그렇지 않지만 말입니다. 일종의 강박관념이라고나 할까요? 남편에 대한 미움이 너무 커진 나머지 매 순간 그녀는 남편을 죽이는 상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이 정말 죽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요. 난 남편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죽여왔어요.
그렇게 남편을 미워했다면 착각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상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살해를 실행에 옮겼다면.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직접 행동에 떠넘겼다는 건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얘기로는 정말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나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거야. 남편은 죽었어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한 자신이.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 자기의 그런 생각을 말려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내게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미연은 진술을 하면서도 그렇게 당황했었던 건가? 정말 그녀는 자기가 상상한 방법으로 남편을 죽였다고 믿는 건가? 하지만 내가 본 상상은 상상과 현실의 경계란 뭐지? 남편을 죽이진 않았지만 매일 머릿속에서 남편을 죽이는 아내. 뭐가 다르지? 한 달 전쯤인가 그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목소리로 자기가 남편을 죽였다고 하더군요. 남편의 회사 앞에 차를 대고 있다가 회사에서 나오는 남편을 자동차로 죽였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정말로 그녀가 남편을 죽였는 줄 알았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계속 그녀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게 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더 말을 시켰지만 그녀는 곧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정말 그녀가 남편을 죽였는지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남편은 아직도 죽은 게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며 어디 더 죽여보시지 하고 있을지도 몰라. 남편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상상한 일을 실제로 했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어쩌면 지금도 현실이 아닐지 몰라.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군요.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등에 칼을 맞은 상태로 죽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 확실히 이번엔 죽었어. 우리가 죽었지. 우연의 일치 아닐까요? 조금 전 제가 한 말처럼 그녀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녀가 범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정말 그녀가 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요? 진짜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행동으로 옮겼을 겁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잠을 자다가 소변이 마려우면 우리는 꿈속에서 소변을 봅니다. 그리고는 다시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죠. 생각이란 이렇게 욕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살인하는 생각만으로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욕망을 충족시켰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남편에 대한 증오를 견디며 살아간 거죠. 남편에게 살해를 품은 여자. 아내. 난 그의 아내였어요. 모든 여자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런 마음을 실행에 옮기느냐, 못 옮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이유가 뭐였을까요? 환자는 어린 시절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한마디가 곧 자신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열쇠였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녀는 점점 자기 안에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에 대한 미움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가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머리를 잘라버리는 아버지. 그러나 감히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할 수는 없어서 탈출할 기회만 기다리는 거죠. 그 기회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화를 약속하는 탈출구가 아니었나 봅니다. 남편은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늘 물었습니다. 난 또다시 나를 올가매는 시선 속에 갇히고 말았었죠. 그녀는 자신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남편의 애정도 제대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걸 파악하고 조금만 그녀를 자상하게 돌봐주었더라면 그녀도 상처를 씻고 남편을 사랑했을지 모르죠. 사실 우리는 함께 사는 아내나 남편의 마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죠. 겉으로 보이는 관계에만 만족하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남편과 아내. 내 아내도 날 죽이고 싶어 했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답니다. 난 그녀의 머릿속에 일어났던 살인을 비난할 수 없어요. 사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까? 그렇죠. 난 그녀를, 내 아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남을 죽이고 싶은 욕망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상상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살인을 꿈꾼 적이 없나요? 그래요. 난 당신과의 결혼 생활이란 게 이런 줄 몰랐어요.
사건이 터졌다 하면 그날부터 당신은 사라져버리죠. 난 이따금 당신의 내복이나 챙겨들고 찾아가서야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부부인가요? 이런 것도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런 걸 알고 시작했잖아. 하지만 이렇게 나를 내팽겨둘 줄은 몰랐어요. 난 한 번도 당신을 팽개쳐두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렇겠죠. 하지만 난 붙박이 가구처럼 당신 속옷만 챙겨주는 여자가 아니에요. 처음 결혼이란 걸 했을 때 난 행복했어요. 누군가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이 생긴다는 안도감,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착각이 내 눈을 멀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건 잠깐뿐이었어요. 곧 난 내 눈에 씌워져 있던 베일을 벗고 결혼이 어떤 현실인지를 바라보았죠. 그건 당신이 너무 결혼에 대해 큰 환상을 품고 있던 때문 아닌가요? 큰 기대라고요? 여자들의 결혼 생활에서 뭘 기대하는데요? 그거 아세요? 난 당신이 해줄 수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잠복 근무? 문에 며칠짜리를 비운다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잠깐 동안 함께 있는 시간, 그 시간만이라도 난 당신이 정말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대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등을 돌리고 자는 당신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은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요. 아니, 어느 땐 정말 당신의 사람을 죽이고 싶기도 해요. 그만! 이제 당신에게 더 이상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난 당신이 만족스러워서 입을 다물고 사는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쥐꼬리만한 월급 믿고 사는 나약한 남자로 만들고 있어. 다른 남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빈정거릴 때 나 역시 당신의 목을 조르고 싶다고.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린 서로 죽이고 싶어 하면서도 함께 살고 있군요. 도대체 남편과 아내란 게 어떤 거죠? 그 후 내가 들은 얘기는 모두 그녀가 범인일 수 없다는 상황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등 뒤에 꽂혀있던 칼은 무디고 녹이 쓸어 여자의 힘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의견, 그리고 그녀의 알리바이. 경비원의 말에 의하면 그 아파트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고 자신이 마침 문 밖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출입을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거짓말 탐지기로 자백의 진실을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받고 있는 동안 난 밖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난 그녀가 무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남편을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상상이라고 해도 이제는 끝내요. 당신은 내가 현실과 상상도 구분하지 못하는 가여운 여자로 보이지? 그렇게 나를 동정 어린 눈으로 볼 거 없어. 어쨌든 난 남편을 죽인 여자니까. 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범인이 누군지 이제부터 찾아야죠. 범인은 누구지? 정면씨! 누가 남편을 죽일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정말 제 남편이 죽은 게 확실한가요? 네? 두려워요. 지금 집에 돌아가 현관문을 열면 또다시 남편이 저를 노려보고 서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남편을 죽인 게 제가 아니라면 누가 남편을 죽였을까요? 이런 말 하면 욕하실지 모르지만 전 그런 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내 마음속에서 수십 번 죽은 남편이니까요. 그럼 하지만 남편을 죽인 살해범을 꼭 잡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범인은 누구인가? 당신이야? 나야. 우리 만나서 얘기하지. 아니, 난 얘기를 해야 돼. 당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난 당신을 모르겠어. 정명준 신경정신과죠? 정명준 씨 부탁드립니다. 저예요. 저 미연이에요. 그래요. 다 끝났어요. 완전 범죄죠.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죽였는지 궁금한데요. 그래요. 곧 당신에게 달려가겠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난 당신이 아내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감상을 간단히 나누고 시작할까요? 을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어떠셨나요?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한 미리 다 못 읽었거든요. 아. 아직. 제가 생각한 별말이 아니어서 이 어떤 결말을 예상하셨는지. 아니 이게 뭐지? 정면 저지른 아니, 완전 범죄였다. 아니, 완전 언제까지는 그를 했는데 갑자기 나 당신의 아내예요라고 했을 때 왜 다시 아내를 하지? 아 맞아. 근데 보면은 원작 서미의 각색 김혁수라고 돼 있어서 이거 원작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원작을 읽어보지는 못해서 원작이 어떤 내용인지 얼마나 어디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각색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게 마지막 대사도 그렇고 좀 뭔가 근데 저도 원작을 읽지 네. 못했는데 그 원작이 추리 소설이라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애초에 아 맞아. 약간 이런 거를 의도하고 쓴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뭐 저도 원작은 안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요. 미친 여자 나오면 재밌죠. 연기하기 재밌죠. 네, 맞아요. 연기하기 재밌죠. 맞아. 근데 저는 헷갈리는 게 그러면은 진짜 정미연이 이런 죽이는 생각을 아프긴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추리 소설이 원작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일부러 읽는 사람이나 그 연극을 보는 사람이 헷갈리게 해서 저 여자가 미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건지 또 뭐 정신과 의사는 짜고 한 건지 아니면 또 그것조차도 뭐또 상상인 건지 헷갈리게 일부러 구성도 그렇고 약간 인물 대사 같은 것도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배우가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완전 맞고 맞아. 열린 결말. 그리고 뭐 이 맨 마지막 장면을 잘라내는 경우도 이때요? 마지막 전 그렇게 어떤 했어요. 마지막 제가 옛날에 그 어. 뭐였지 수업 시간에 이걸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마지막 장면을 수정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도 마음에 안 들었구나. 맞아. 이대로 갔었나? 이대로 안 갔던 것 같은데 이대로 갔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 대한 각색을 되게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각색 얘기하면서 이 장면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맨 마지막 장면이 과연 주제를 더해주는가 흐려주는가. 맞아. 주제랑 갑자기 안 맞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듯하거든요. 내용이 뭔가 줄기가 바뀐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삭제해도 저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 마지막 장면이랑 어디? 그 마지막 대사? 네, 아니면 마지막 대사. 마지막 그냥 대사? 마지막 대사. 아, 그럼 마지막 그냥 대사. 서로 반대편을 걸어가고 그리고 근데 나는 이 형사가 개입하는 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아니 형사가 갑자기 형사가 범인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이게 네가 무슨 말이지? 누구인가 그거 생각나지 않았어요? 궁예 누구인가 이거 소리를 편을 죽였어. 누가 미친 기치로 소리를 한 자인가 누구인가 나는 이거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 작가님 블로그를 봤는데 작년에 영화 판권 계약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맞아. 영화화 된다고. 어. 연극은 이미 나왔고 연극은 이미 한 거 같고 그- 여러 군데에서. 예전에 뭐 드라마의 단막 드라마 어. 약간 그런 거 한 번 했었고 1994년 1994년 신춘문예 아 진짜 신춘문예 옛날에 그때 소설로 쓴 건데 그 해 연극 쪽에서 연락을 와서 연극 무대로 먼저 올리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밌긴 재밌어. 재밌어요. 소재나 네. 인물 자극적이니까. 구성이 재밌긴 캐릭터가 재밌어서. 되게 매력 있는. 맞아요. 그 맞아요. 지금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좀 시의성이 있죠. 맞아. 어쨌든 네. 여성들이 가보자. 그녀 역할. 오늘 정말 가부장 잘하던데? 나타나 올라가요. 전문 배우. 거우당. 가부장 전문 배우. 가부장녀로 이렇게 해봐.
근데 진짜 원작을 한번 보고 싶긴 하다. 이 네. 마지막 대사 분명히 뭔가 고쳤다면 그 각색한 사람이 손을 댔다면 이 마지막 대사를 댔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은데. 근데 마지막 대사가 정말 각색 중에 생긴 거라면 원작의 흐름이 너무 깨지는 것 같아서 아니 원작을 모르잖아. 원작을 원작이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됐을지. 그러니까 아예 고쳤다면? 아예 내용이 너무 아, 바뀌었을 아, 것이다. 아. 이 그- 대사 하나로 그렇기 맞아. 때문에 원래 원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한 것이 아닐까.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해. 그냥 약간 뭔가 애초에- 마무리를 위한 대사인 느낌이 나게 드는. 원작을 읽어봐야 돼. 너무 궁금하다. 진짜 그래, 궁금해요. 궁금하다. 그러면은 효준 씨가 읽어보고 독후감 써볼게. 아니 효준 씨 그 뭐였지? 그것도 오늘 올리셨잖아요. 맞아. 모임기록 모임기록. 뭔가 오기 전에 후덕덕 모임기록 올리신 언제 올라오지? 모임기록 언제 올라오지? 저 다음 거 써야 되는데. 새벽에 올릴 어제 밤에 갑자기 바로 저도 작성해서 올렸죠. 근데 이 마지막 대사가 진짜 이 마지막 대사를 만약에 각색할 때 각색 과정에서 넣었다면 이 각색하는 사람의 의도가 약간 투명해지는 게 뭔가 완전 범죄였다? 그러니까 연기였다. 이 여자는 결국에 맞아. 연기였다. 이거를 아예 딱 알 수 있게 하는 대사인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만약에 삭제하고 그냥 열린 결말로 이 여자가 일부러 그랬나? 아니면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정신적인가? 이렇게. 그것까지는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명준을 찾아가서 만났던 것까지는 저 사실이었고 그 이후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을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마지막 대사가 추가됨으로써 느껴지는 건 결국 다시 그 아내와 남편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돌아간다는 맞아. 것이. 맞아, 나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대사에서 맞아, 나도 맞아. 이 한 줄 이상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제 남편이고. 아 이게 맞아. 이상한 당신의 거야. 아내예요. 아니, 제 남편이고요. 이게 완전 범죄까지는 사실 왜냐면 정민주는 약간 여지가 있었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면 넌 날 경멸할걸?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는 완전 범죄 그럴 수 있어. 근데 갑자기 왜 아내 남편을 이 여자가 왜 선택하지? 그렇게 끔찍히 남편을 경멸했는데 사랑? 그러면 약간 만약에 진짜 사랑이면은 정미연이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같아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약간 이거에 이어서 이 여자가 뭔가 사이코패스라서 연쇄살인한 거지. 연쇄살인한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죽이는 거야. 계속 나중에. 연쇄살 죽여. 왜냐면 다시 처음을 읽어보니까 저 진짜 소름 돋았어. 그 살인 사건이 뭐 일어났다는 뉴스가 막 나오고 무죄로 선고됐습니다.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남편이 미친놈들 이러면서 욕하니까 갑자기 첫 번째 그녀 대사가 진짜 진짜 멋진 멋진 뉴스야. 뉴스야. 이렇게 시작하잖아. 뭔가 근데 뭔가 이 그런 얘기 언제 한번 이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되게 그럴듯한 그치? 생각인데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 좀 뒤에 가면은 정미연이 무슨 비료에 뭐가 들어있어서 비소인가? 그게 그걸 어떻게 알아? 잔디 오미료. 써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한번 써보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나오잖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경험이 있거든. 연쇄살인범이 아닐까. 되게 그 정미연이라는 인물이 그 아버지 얘기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인형의 집에 노라가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채식주의자가 약간 어, 저도. 맞아. 그런 캐릭터가 너무 많은 거죠. 억압당하다. 현실 고증. 현실 고증. 맞아. 그 생각도 했고 한윤수가 진짜 한일수 당했어 그냥. 당했대. 아니 네가 하는데 나 그 비버가 소리 지르는 그 짤 알아? 이거라니. 너무 웃기다. 사이코패스. 이거 그 수업에서 했었을 때 그녀 역할을 그때 배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여자 배우가 훨씬 많고 남자 배우는 딱 3명 있는 상황이었고 남자 배우
아무튼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그녀를 3명으로 쪼갰었어요. 아 진짜? 오.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더 느낌 있을 것 같아. 네, 생각보다 정신없을 수도 있을 것 네, 같아. 약간 근데. 정신없고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그런 것도 했었고 각 색 중에 그런 의견도 나왔었어요. 정명준의 성별을 바꾼다거나 혹시 나랑 했던 얘기 아니야?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맞아. 그런 아, 얘기 그랬어? 나왔고 그럼 근데 남편이 그거 안 아내가 바꿨어요. 왜? 그러니까 주제 원작을 맞아. 최대한 따라가되 맨 마지막 그걸 통해서 뭔가 주제가 뒤바뀔 수도 있다? 라는 맞아, 생각이 들기도 맞아. 해서 그리고 그때 아, 약간 맞아. 동성애를 너무 약간 소재로 이용하는 것 같다? 맞아. 약간 그런 아, 거 그런 얘기도 나왔고 아, 그렇게 바꿀 바꿀 경우에? 경우에. 그리고 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소재로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가 맞아요. 나왔었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뭐지? 아내 역할도 그녀랑 분리해서 했었는데 아예 그 김영사 아 근데 그녀 역할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런 거 같은데? 그게 이거의 의도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혼란스러운. 네 맞아요. 결국 다 속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다 같은 맥락이라는 맥락이죠. 거잖아. 그 아내나 맞아요. 그녀나. 억압된. 근데 되게 정미연 말투가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 느렸으면 좋겠다. 여기 어차피 내성적이라고 나오니까. 근데 엄청 느린데 말이 느린데 어눌한 사람이 아니라 엄청 또박또박하고 침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 말 몇 마디로 사람 기죽이는 사람들. 그럼 진짜 이 분위기가 확 살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음악 사용을 되게 잘하면 좋을 것 맞아. 같다는 생각도 했고 특히 정명준이랑 정미연이랑 처음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실 그런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요? 뭐 만날 때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 그게 오히려 복선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 갑자기 그거 뭐냐 친절한 금자씨 OST 이런 거 재밌지 않을까요? 뻔한 연출. 근데 진짜 그게 복선일 수도 있어요. 안개가 음. 거치는 느낌이 든다니까. 되게 근데 회사 너 여지가 근데 이 의사랑 엮임으로 인해서 이 여자의 살인 그 충동이 너무 반감되지 않아? 맞아요. 꼭 이 남자 때문에 죽인 것처럼 좀 되는 또,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 오롯이 그 증오와 불타는 가부장제 박살? 그런 걸로 죽인 게 아니라 새로운 가부장제 편입이 한승. 이제 달려갈게요 해서 이 남자까지 죽이면 완벽. 계속. 계속. 계속 죽여. 끝도 없이. 김영사도 죽는 거야. 김영사도 죽여. 김영사 범인 잡을게요. 누구인가 이게 너무 차라리 결말을 딱 달려가서 안긴 다음에 또 떨어졌다가 뒤를 가서 남편을 죽이는 어쩌죠 그런 식으로 또 똑같은 말로 시작하면은 오,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결국 연쇄살인. 근데 이분 여자시죠? 서미애님. 서미자님. 네. Maybe? 베이비. 근데 그런 걸로 알고 이게 있는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정미연, 정명준, 한인수 이렇게 나오는데 형사 이름만 김영사. 진짜 실명수도 있잖아. 이름이 형사야. 천직이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완전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해나? 왜일까? 이름조차 필요 없어. 아니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연극은 형사를 좋아할까? 맞아. 영화도예요. 그니까 그놈의 형사. 형사, 경찰 이런 형사 아니면 깡패야. 근데 정신과 의사도 똑같아. 정신과 의사도 네, 엄청 많이 맞아, 나와. 정신과에서 진짜 검사. 많이 나와.
쓸만한 소재가 그러니까 약간 많아요. 독백을 끌어내기 위한 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 내면을 다 이렇게 말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 정신과에서 앞에 앉혀서 재판 얘기해 엄청 보세요. 많이 하잖아요. 재판 증언 시작하기 전에 노래잖아요. 사실 저 울면서 했어요. 일부러 그러려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 그 레퍼토리가 딱 있어. 뭔가 고백하게 만들고 고백 타임. 근데 형사 따라가면서 약간 추리하고 이런 거 약간 그렇게 하려고 그런 이게 추리 소설이니까 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 무대 그리면 어떨 것 같아요? 무대? 네. 아 무대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 왜냐면 여기 상징적인 무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무대라고 해놓고 밑에 되게 자세히 써있는데 원하는 게 분명해. 되게 자세히 써있어서 나는 약간 차가운 느낌으로 좀 약간 뭐라 하나 스테인리스 같은 그런 느낌? 스댕? 땡. 스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딱 봐도 보는 사람부터 일단 막 불편하고 약간 불편해 너무 차가워 이런 근데 이게 진짜 그런 게 그 양옆의 공간은 각각 취조실, 병원, 기타 장소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취조실에는 정면이 나와 있고 병원에 정명준이랑 김영사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중복되어서 대사가 이렇게 파박 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취조실이랑 병원이 동시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게 무대가 상당히 조잡할 것 같은 근데 상징적이지가 나는 못하고 오히려 그냥 아무도 넣지 말고 이렇게 무대 있으면은 스댕으로 기둥 하나만 세우고 그걸로 공간 분할하고 남자만 넣고. 의자만 가운데다가? 놓고 나 아무것도 네. 넣지 말고 그리고 가정일 때는 그냥 집에 있는 기둥인 것처럼 하고 약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전 책상이 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진짜? 맞아요. 생각을 해보면 저도. 왜냐면 정명준과 정면 사이도 그렇고 김영사와 그 취조실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그 책상이 꼭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 애매하기도 하고. 저는 그 뭐 스테인리스 기둥이 약간 비석이었으면 좋겠어요. 비석이요? 비석이었으면 좋겠어요. 무덤에 그리고 넣는 거야? 네, 무덤처럼. 대리석? 그리고 거기에 빨간색 글씨로 그 방법을 주고 싶은 방법 빨간색 멋있다. 저는 그래, 그런 했었는데. 그 장면이 립스틱으로 거기다가 그걸 글씨를 쓰는 쓰는 빨간색 립스틱. 여기 이렇게 괜찮네. 무대 조명이 들어오면 다 죽이고 나서 조명이 들어오면 그 빨간색으로 무대 전체에 죽이는 방법이 30가지 이렇게 쫙 써있으면 진짜 좋은데? 진짜 모르겠다 좋은데? 생각했어요. 안 보이다가 조명 틀면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 근데 이거 잘만 하면 되게 이 아슬아슬한 분위기만 잘 살리면 약간 이렇게 대본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이렇게 딱 했을 때 되게 배우들 들어갔어. 프로 배우들의 연기력이라면 그냥 이렇게 빠져들어서 맞아. 보고 네, 맞아요. 너무 좋아 이러면서 또 보러 가야지. 또 말하면 그만 좀 봐. 그만 좀.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다 썼어. 진짜 연기력 대결일 것 같다. 이거. 네. 진짜. 이거는 이거 되게 보고 싶다. 그리고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한인수랑 정명준이 동시에 등장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어느 연극에서는 둘을 동일 인물로 줬더라고. 동일 배우로 줬더라고요. 그러네. 오, 미리 이어도. 그것도 약간 의미 있어. 의미 있다 네. 진짜. 마지막 장면까지 딱 추가되면 이야. 괜찮은데? 괜찮은데? 이거 그렇게 올려야 하는 그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찾아봤는데 한이가 배우가 너무 되게 조금 나와서. 맞아요. 한이수가 초반에 살짝 나오고. 특별 출연 이런 느낌. 그냥 이용당했어. 이용당했어. 늦었네. 그냥 정미연의 분노를 올리는 그 도구야.
와 정말 다음 주 되면 너무 기대된다. 아, 진짜. 뭐 회의할 거 있었는데 나 저거 그거 빨리 생각해내봐. 빨리. 잠시만요. 아니, 야, 아우트로를 넣어야 되지 않냐? 아, 맞아요. 아웃으로? 지금. 아우터를 어떻게 넣어? 너? 어차피 아무도 안 들을 텐데. 아, 혹시 모르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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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